자,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찬입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이게 뭐 결혼을 안 하고 60대를 맞이하거나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60대를 맞이했을 때에 뭐 60대 이후에 결혼을 한다거나 재혼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봐서는 결혼을 한다거나 재혼을 해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20대에 결혼을 하는 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어떤 그 연대를 이루지만은 동반자가 길죠. 같이 이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저 행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연대가 쌓이지만은 인생이 말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 배우자가 되는 분들도 서로가 이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고 그런 남남들이 예, 서로 어떤 시간의 관계 속에서 돈독한 그 우정을 쌓거나 그 서로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이 이제 그 세월 살면서 쌓이면 서로 이렇게 연대가 되는데 60대 이후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남이에요, 남. 다시 자녀를 낳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여로에서 어떤 기로에서 같은 어떤 그 업적을 같이 쌓진 않았잖아. 동반자を길러서.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뭐 돌본다는 차원에서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복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전약용 선생의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번을 보면은 이제 뭐 1번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1번을 보면 삶의 마지막 장은 단순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노년은 노년에는 그 단순하고 평온해야 돼요. 근데 뭐 새롭게 저기 일을 벌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인생을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성찰하는 과정이지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야. 60대 이후는. 그렇죠? 뭐 자, 그렇다면은 그 일장이 뭐냐면 삶의 마지막 당은 단순하게 유지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은 remarry, remarriage, make the final chapter of the life unnecessary complicated. 여기서 of life라 하는데 더를 써도 돼요. of the life unnecessary complicated. remarriage make the final chapter of the life unnecessary complicated. 자, 이 재혼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복잡하게 이게 이제 두뇌가 이렇게 그 젊었을 때 마냥으로 이렇게 그 용량이 크진 않잖아요. 그때는 이리 지금 어떤 뇌의 어떤 그 가수성 시대를 지나고 뇌가 이렇게 확장하는 단계가 아니야. 뇌의 뉴런이 확장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굳어져 있는 단계잖아. 그래서 뭔가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이미 뭐 자기가 굳어진 생활 방식을 또 새로운 배우자에 의해서 또 이게 서로 맞춰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게. 어? 그래서 노인의 고집은 꺾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 노인의 고집은. 그래서 자기가 이룬 성과대로 굳혀진 이미지대로 굳혀진 어떤 그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때는.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은 뭐 일찍 철이 들어서 성숙한 사람은 그 바탕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데 그 나이 때까지 철이 안 든 사람은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그냥 쓰레기로 살다가 가는 거야. 60대짜리 철이 안 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보다는 평온과 단순함이 더 소중하다.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외로우니까 친구 찾아가고 친구 만나면 술 먹고 뭐 친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 길이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자꾸 자기가 외롭다고 친구 찾아가고 불러내서 술 마시고 뭐 귀찮게 하고 그러면은 그 민폐지 완전히. 이게 뭐 서로가 똑같다면은 또 몰라. 서로가 똑같다면 그냥 그냥 하는 건데 친구가 싫어하면은 이제 찾아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생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모르지만 어떤 철학적 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만나면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라면 관계 없는데
뭐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친구들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 분쟁이 문제 생기죠. 이게 우리가 배우자의 어떤 자녀들이나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나 서로가 이제 부모가 가진 재산을 두고 재산 분배와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어?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근데 대부분 그런 걸로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드라마 주제를 보더라도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자, 영어로 이제 또 이렇게 영어로 한마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해야 또 유식해 보이거든. is often bring conflict over property and inheritance. inheritance 이것은 뭐 동사에서 명사를 만들죠. 그러냐 ANC는 영어에서 뭐냐면은 이게 경계가 흐릿한 것을 경계가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명사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김홍도의 어떤 그림을 보면은 채색에 있어서 경계를 넘잖아요. 이렇게 채색 경계가 이렇게 다 그 경계를 해서 이렇게 채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요. 넘어. 요즘 그 합법이 또 있대. 이렇게 이제 경계선은 있는데 경계선을 넘어서 채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ANC는 이게 경계를 뚜렷하게 경계를 짓는다 해서 이제 ANC가 이게 완전히 명약화한다는 말이에요. 명약화, inheritance. 어? 이것은 오텐 뭐 흔하다는 얘기인가? 그러겠죠. 흔히 어떤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어, 재산의 재산의 분배와 상속 문제에 있어서 it's often bring conflict over property and inheritance. 자, 재산 문제로 이런 갈등을 자주 일으킨다. 재혼은 자녀 상속 문제와 얽혀 가족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다음 가족 간의 분화. 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가 이제 서먹서먹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그 사람이 또 뭐 인생을 살다가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거나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지 않는 관계거든. 그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만나더라도 뭐 아예 얼굴을 안 본다거나 만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서먹서먹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본래 아무리 뭐 사돈 간에도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 쉽다. 상대방의 자녀와 친족과 불화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가족 관계는 조화보다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다. 그래서 it can create discord with the partner's children or relatives. 그래서 이것은 디스코드, 디스코드, 이게 뭐가 이제 이렇게 안 맞는 거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with the partner, children and relative. 그래서 이게 파트너의 어떤 자녀와 친척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파트너 자녀와 친척들과 서로 간에 이제 이 코드가 안 맞을 소지가 높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자, 건강 부담. 자, 건강 부담. 서로가 이제 말년이 되면 서로가 이제 뭐 방탕하게 살았다거나 나같이 이렇게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주색 잡기 안 하고 이렇게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 먹는 거 하며 운동하는 거 하며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제 건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막 음주가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많이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말년에 다시 건강을 찾기란 것은 망가진 몸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건강을 찾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은 서로가 이제 혼자 살면은 서로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서로 간에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가 돌보아야 되는 어떤 부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건강하다면 상관없지. 둘 다 건강하다면은 상관없지. 그렇지만은 공평하게 둘 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돌봐야 되는 부담감이 부여된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 몸 하나 아픈 거 나 하나 간수하면 돼.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아프면 어떡할래 그러냐. 앞으로 세상은 돌보미가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앞으로 그 10년 이내에 돌보미 한 5년만 지나도 이제 그 돌보미 로봇가 한 2천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보미 로봇가 그 AGI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티피셜 제너레이터 어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거의 AI는 딥러닝의 어떤 학습 과정에 주어진 과제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의 AGI는 어떤 그 뭐냐 그 범용 AI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 기본 학습이란 딥러닝을 또 기본 학습을 거치고 난 뒤에도 스스로가 성장형 스스로가 이제 성장 데이터를 모으고 성장하는 그런 로봇가 되는 게 어린 아이와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로봇은 기본적인 딥러닝을 거쳐서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후의 어떤 그 학습은 스스로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AGI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돌보미 로봇가 굉장히 그 사람보다 나은 거죠. 짜증을 안 내니까 사람보다 낫고 뭐 우리가 그 뭐 심령 변수발 뭐 병수발을 들게 되면 이게 군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심령 병수발에 군자 없다고 그러든가 뭐 어떤 말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아무리 자기 부모라고 해도 병자는 뭐 조금 이 짧은 시간은 돌볼 수 있지만 긴 시간이 되면은 어, 그 미움으로 바뀐단 말이야. 미움으로. 그래서 너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면 안 돼. 똑똑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자기 뜨거울 때가 되면은 걷기를 끊고 스스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마찬가지. 짐승도 똑똑한 개 중에서도 보면은 때가 되면은 주인한테 마지막 그 사냥을 해서 선물을 주고 죽음의 어떤 그 숲속으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죽습니다. 근데 멍청한 인간은 그러니까 IQ가 딸리는 멍청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게 인생을 깨달은 뭐 해탈을 이룬다거나 어떤 그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을 때가 됐는데도 죽기 싫다고 방방 뛰다가 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추하죠. 그래서 짐승조차 똑똑한 개들은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in old age, health is to increase the burden of caregiving on both sides. 여기 on both sides는 each other라고 써도 on each other라고 써도 되겠죠. in old age 건강 문제, health issue, health issue가 증가한다. 뭐가? 갈등이 부담이 burden 짐을 지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increase the burden, burden. 이 알파벳을 알면은 이 영어 외우기 쉽습니다. 이 알파벳으로 안 외워도 돼요. 발음으로 외워도 그냥 한글 쓰듯이 써집니다. 그래서 이 버든 그 알파벳의 의미를 알아야 요 버든 짐지우다 그런 게 이 모양 형상에서도 이렇게 그 버든이라는 그 짐지우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 알파벳의 의미를 알면은 그래 caregiving 서로 돌보는 게 돌보다 그런 뜻이죠. caregiving on both sides 이게 공평하게 이게 on both each other를 쓰는 이유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on both sides 그 양날의 칼과 같은 거죠. 양날 중심이 있고 양쪽에 둘 다 똑같이 상호 부담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상호 부담. 상호 부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여러하는 것까지 뉘앙스까지 캐치해내는 거죠. 뭐 나는 이미 영어를 하기에는 늦었지만은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영어를 안 하지만은 그냥 코딩을 좀 하기 위해서 영어 코딩을 좀 영어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뜻을 이해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뭐 프리토킹은 안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옛날에 학창 시절에는 학창 시절이나 영어를 모를 때는 그냥 알파벳으로 외우려고 그래. 알파벳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발음으로 외우는 겁니다. 발음으로. 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소 뭐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발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발음으로 하면은 그냥 이 자연적으로 알파벳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이 알파벳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알파벳에 다 저기가 있거든. 우리가 뭐라 그러나 성형 문자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든 그러면 자연적 이런 뭐 어떤 짐지우다 그런 것이 되는 거고 뭐 나중에 이따가 보면은 뭐 이런 단어 같은 경우도 건강 이제 다음 넘어가 보고 홀로 사는 평온함 이게 우리가 이제 홀로 사면 애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애로움이냐 애로움이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뭐 보통 이제 이게 혼자 살면은 이게 애로워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뇌의 영역의 확장성 이게 모든 이게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애롭죠, 당연히. 근데 만물과 소통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면은 전혀 외롭지 않죠. 가만히 앉아서도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영적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그래서 우리가 천안통이라고 그러잖아, 천안통.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를 보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땅의 이치를 하늘과 통하여 땅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전 지구적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뭐 우리가 애니메이션 저 공각기동대에 보면은 그 거기서는 뭐 어떤 넷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나 이렇게 아카시 네코드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각각의 사람들이 모든 행위에 의한 결과들이 시공간에 이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채널링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상통천문 하차지리가 되는 겁니다. 뭐 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는 건데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홀로 사는 평온함. 노년은 홀로 살지만은 애롭더라도 노년의 진정한 평온은 홀로 살 때 온다. 혼자 있어야 뭔가를 어떤 자숙하고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되먹임하고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되먹임하는 거죠. 끊임없이 되먹임하는 거예요. 되먹임을 해서 유효한 어떤 결과를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의식이란 끊임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달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뭐, 누구의 아이디어는 내가 인공지능이 이제 좀 멍청할 때 내가 한 얘기예요. 야,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은 계속 대먹여야지, 대먹여야지. 대먹임이라는 코드를 하나 올림으로써 인공지능의 코드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올리고 이렇게 글로도 쓰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동 결정하기 위해서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됨으로써 누군가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또 전수가 이전이 돼서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의 어떤 뇌에서 이렇게 또 발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발상이 이렇게 성장형 발상이라면은 누군가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자기 자녀이고 형제고 그다음 친인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서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집안이 옛날에 신금 집안이 양반도 아니고 별볼일 없는 집안인데 내가 노력해봐야 뭐 하냐 타고난 게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은 너가 하면 돼. 너가 하면 돼. 열심히. 그러면은 이게 그것이 이제 축적된만 축적 세대를 거쳐서 축적이 되면 그 집안이 록펠러나 로스차일드가 할지 록펠러나 로스차일드가 할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늦은 게 없어. 세상은 늦은 게 없어. 늦는다는 게 없어. 항상 공수의 공수거기 때문에 늦는 게 없어요. 동그란 원에서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던 그것이 있는 위치가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있는 위치가. 그래서 지금 깨달았다면 그 위치에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사는 평온. 외로움이 있더라도 노년의 진정한 평온은 홀로 살 때 온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고 평온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트루 피스, 진정한 평화란 in later year
in later year 말년에 진정한 평화나 often come from standing alone despite long lines. 그러니까 이게 홀로 있는 것은 노년에 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despite long line, long line. 이게 쭉 혼자다. 비록 애롭더라도 despite란 거는 despite 이렇게 이제 눌려 있는 거죠. 그리고 눌려 있는데 툭 튀어나오는 것을 despite라고 그러는 거예요. 눌려 있는데 툭 튀어나왔다. 이게 한자로는 낭중지추가 되겠네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이게 아무리 눌러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despite라고 해요. 비록 그렇다. 그렇게 비록이지. 야, 이렇게 했는데 툭 튀어. 야, 비록 그럴지라도 론라인 어렵더라도 말년이 어렵더라도 진정한 평화란 외로움이 있더라도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어,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마지막입니다. 뭐 말이 주저리 말이 좀 길어지는데 야, 잘못된 선택의 대가. 자, 재현우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남은 생을 완전히 그냥 파국으로 만들 수가 있다. 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네가 낑겨 들어가고 어? 어? 이 꽃뱀이 이제 중심이 안 서 있는 노인들이죠. 중심이 안, 돈은 있고, 돈이 있으면 자연히 이제 꽃뱀이 꼬이죠. 그래서 돈은 있는데, 그 돈 자랑하면 안 되는 말년에 돈 있는 것도 이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보여지는 것은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꽃뱀들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나는 내가 그 유혹이 안 넘어간다고 절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게 생기면 귀찮잖아. 그게 아예 그런 냄새조차 풍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냄새조차 풍기지 않는 게 좋은 거고 뭐 노인을 좋아할 수 있는 젊은 여자는 없어요. 돈 보고 오는 거 돈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에 이제 걸리면은 인생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재혼을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남은 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죽을 때가 돼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승천을 해야 되는데, 말년이 완전히 잘 살아왔는데, 베베 꺼여버린다. 그러면은, 공동탑, 도라미 타불이지. 흥년 공동탑, 도라미 타불. 뭐라고 그러나, 그 막, 공동탑, 도라미 타불. 백년 공부가 허투루 돌아간다, 이 말이야. 말년에는 특히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자체를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큰 변화를 깨하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면서 단순한 말년의 어떤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singular choice 이게 잘못된 선택 하나가 있는 결혼으로 인해서 재혼으로 인해서 rest of one life into misery. 그래서 once라는 게 왜 once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영어에서 once는 뭐냐면 그 n이거든 n이 이게 뭐냐면은 원은 원은 뭔가 여기 원이 하나 있어 하나. 근데 특정 지수 없는 걸 on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특정 지수 on's life 그건 뭐야? 특정 지수 없는 생. 이게 인생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삶 전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s life 인생이란 단어를 쓰려면 on's life로 써야 돼. on's life. on's life. on's는 하나란 뜻이지만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on's life. any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to misery. 비참해진다. 비참한 길로 빠져든다. into misery. 영어라는 것은 순차적인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글보다 더 단순합니다. 영어가.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뜻이 아니 그 스페링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원을 알게 되면은 또 이게 항상 그 단어를 외울 때는 어원을 알아야 돼요. 어원을 알아야 돼요. 좀 이상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이미지가 안 잡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원을 조사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합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실질적으로 한글은 쉽지만 한국말은 어렵잖아. 근데 오히려 그 우리가 이제 그 한글을 잘 이해하는 사람, 한글 문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그 영어도 오히려 쉬워요. 영어는 굉장히 순차적인 어라 문법적으로 쉬워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굉장히 쉽다고. 이게 순차적인 순서대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척척척척 뭐라 하면은 뭐 어센딩이라고 하나 어센딩 얼음 차서 이게 나로부터
얼음차순으로 하는 거지. 얼음차순으로. 이게 얼음차순으로 하는 거죠. 내림차순이 되는가? 디센딩. 얼음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어떤 차순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그 단어적 뉘앙스가 어떻게 오는가, 뭐, n스일 때, n일 때, 리일 때, 리얼리, 리일 때, 티브, 그럴 때, 그게 뭔가, 그거는 어감에서도 그게 뜻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재혼은, 말년에 결혼이나 재혼은 예,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 인생의 선배, 우리가 정약용 선생께서, 인생의 선배께서 그렇게 아주 연구를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여성들이 남성을 기준으로 볼 때게 보면은 조금 덜 뜬 게,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이게 남자를 볼 때게 뭐 발정난 개새끼 마냥으로 취급하고 또 페미니즘 사상이 확대된 상태에서 지금의 어떤 그 여성들이 남자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냥 어떤 뭐라 그래, 쩐주라고 그러나, 물주라고 그러나, 그런 정도밖에 안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남자의 가치를 그렇게 이제 폄하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제 뭐, 지금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홀로 사는 게. 왜, 그러면은 세상이 망하지 않느냐.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는 우리가 문명이라는 게 이제 이거 정부가 고도의 어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되는, 5차 산업이 되는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명공학이랄지 그런 게 굉장히 발전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국가 주도형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개미의 사회에 보면은 일개미, 숙개미, 여왕개미 그렇게 단순하게 한 세 부류로 나누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직종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인간의 어떤 성능이라서 그래서 뭐라 하지만은 가진 재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한다면 정치인은 뭐 어떤 굉장히 두뇌가 좋아야겠죠. 또 과학자도 물론 굉장히 두뇌가 좋아요. 거기에 특색에 맞게 이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발 하라리의 어떤 무슨 소설이 있는데 가만있어, 뇌라는 소설인가, 제3의 인류인가 그럴까요? 어, 유발 하라리의 제3의 인류, 제3의 인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유발 하라의 제3의 인류인데 여기에 나오는 얘기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인류가 이제 서로가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그 특성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차라리 앞으로는 남녀 관계가 이제 서로 이제 남녀 관계 성적인 면이 있지만 이게 제3의 인류는 중간 단계에서 남자이면서도 여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중성화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남성 서로 이게 성별이 딱딱 두 가지로 분류된 상태에서는 남자는 너무 가격하고 여자는 또 요즘 남성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여자는 너무 남자에 비해서 재능이 또 떨어지고, 근데 얘 안 날라면 이제 너도 이제 남자처럼 공평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도 중성화되고 여자도 이제 남성화되고, 남자는 여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제3의 인류 중성화된 인간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외계인 영화 보면은 그러잖아. 이렇게 남녀는 있지만 둘 다 보면 가냘픈 여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적인 접촉을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 진화적에 의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유전자한테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성적인 거라고 굉장히 낭비적이다. 인체에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전자의 어떤 메신저가 아니고 이제는 그 주체로서 사는 시대다. 그 주체로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의 가치는 그렇게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어떤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혼자 사시고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빠이.